반포 DH 클래스트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작아 보이지만 반포지구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잡음 적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 언제 얼마에 분양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레미안 트리니원 적정 가치와 상한제 분양 가격을 예측해 봅니다. 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신규 분양단지 분석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포 4주구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트리니원이 작년 착공 후 내후년 8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 말고는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삼성물산의 수주 당시 계획한 대로 후 분양이 유력하게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분양가를 최대 한도로 높여서 책정하기 위한 조합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상품은 어떤지 단지 가치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한제 분양 가격은 어떻게 나올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지입니다. 9호선 구 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에 인접해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과 올림픽대로를 통한 광역 진출입이 용이한 단지입니다. 학교는 반포초, 반포중이 바로 인접해 있고, 인접한 단지 내에 초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반포중이 근거리에 통학 가능하고 명문사학, 세아여중고, 세화고를 비롯해 덜위치 칼리지, 개성초가 바로 인접해 있어 명문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킴스클럽,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및 강남 성모병원이 가깝고 반포 주민센터, 서초 체육센터도 인근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반포천 및 종합운동장 접근이 양호합니다. 다음 배치를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반포로변 맨 앞동의 최상층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셋 라이브러리, 선셋 테라스, 선셋 게스트 스위트 등 단지 중앙의 썬큰 광장을 포함해서 수영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최초 삼성물산이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에 제안한 조경 디자인을 보면 밀레니엄 포레스트라든지 그랜드 오아시스 등 다채로운 조경시설과 디자인의 일부 변경 여지가 있지만 조경으로 경쟁력이 높은 삼성물산 시공에 반포천과 연계한 물 그리고 숲을 테마로 한 다채롭고 풍성한 조경시설이 프리미엄 대단지의 위상에 걸맞게 구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반포로를 사이에 두고 조성되는 단지 내 상가는 인접한 1, 2, 4주구에 신규 조성될 주구 중심 복합 상가 및 공공시설과 연계되어 쇼핑 및 문화생활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강력한 지역 내 커뮤니티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형 타입별 배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5구 타입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8동, 109동, 113동, 115동, 117동에 배치되어 있고, 가장 세대수가 많은 59A 타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5동, 108동, 109동, 113동, 115동, 117동에 남동, 남서로 배치되어 개방감이 양호한 편입니다. 84 타입은 59 타입과 다 같은 동에 있고 추가로 114동과 116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9 타입을 보면 A1 타입은 3BA 판상형 구조로 최신 평면치고는 다소 아쉽네요. 다만 두 타입 모두 실외기 공간이 뒷 발코니에 위치해 있어 소음은 좀 덜 거슬리겠습니다. 추가로 A1 타입은 현관 옆에 PD 공간이 크게 되어 있어서 합법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다음 59B 타입을 보면 4베이 판상형의 우수한 평면 구조인데 안방 드레스룸 쪽에 환기창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외기실이 후면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5구 C타입은 완전 새로운 타입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의 방도 2개뿐이어서 수요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2, 3인 가구에게는 40평대 수준의 안방 사이즈와 넓은 거실 및 주방 공간으로 평형은 작지만 여유롭게 알차게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방 개수와 담보 가치가 같다라는 공식에 얽매여서 작은 평형도 무조건 방 3개를 구겨 넣어 설계함으로써 어느 하나라도 여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데 이번 상품은 새로운 수요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84A 타입을 보면 호베이 판상형의 최신 평면 구조로 안방, 욕실창까지 있어 환기에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침실 2 앞에 오픈 발코니는 멋스러운 스윙이 가능하겠고 실외기실도 후면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84B 타입과 C 타입은 투베이 타워형으로 유사한데 침실 3 앞에 오픈 발코니가 장점이지만 실외기실이 거실 옆에 있어서 조금 거슬리겠습니다. 작년 사업 승인 변경 과정에서 추가된 테라스 타입 평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84A, B, C 타입에 테라스가 붙은 타입으로 공간 활용도의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다만 모두 1층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 단지의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 분석을 위해 가까운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사 단지들과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단지 동측에 09년에 입주한 2444세대 규모의 레미안 퍼스티지 26평, 단지 북동쪽에 2016년에 입주한 1612세대 규모의 아크로 리버파크 24평,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에 입주한 2990세대 규모의 레미안 원베일리 24평, 이렇게 세 단지와 세부 항목별 비교 평가를 통해 적정 가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단지 남쪽에 위치한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비교단지 평형 26평형의 P타입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양호하고 남동향의 세화요즘 건물 위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입주 시기는 2009년 7년, 단지 규모는 2444세대, 건폐율 12%에 용적률 269%, 주차는 세대당 1.8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게스트룸 중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단지 북쪽에 위치한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비교단지 평형 24평형 A타입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포베이 판상형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갖춘 탑클래스 평면 구조입니다. 남서향은 대체로 앞동에 가리고 남동향은 학교 건물 위로 개방감이 확보됩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입주 시기는 2016년 8월, 단지 규모는 1612세대의 건폐율 19%, 용적률 299%, 주차는 세대당 1.8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해 수영장,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등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북동쪽에 위치한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비교단지 평형 24평형 A타입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4베이 판상형 구조에 드레스룸 환기까지 되고 현관 옆 PD 공간이 있어 활용도가 좋습니다. 대체로 앞동에 가리긴 하지만 일부 동은 반포대로 및 학교 건물 위로 개방감이 확보됩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입주 시기는 2023년 8월, 단지 규모는 2990세대, 건폐율 19%에 용적률 299%, 주차는 1.8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마찬가지로 스카이 라운지, 수영장, 사우나, 골프, 피트니스 등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를 개량화된 입지 및 상품 평가표를 적용해서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레미안 트리니온과 레미안 퍼스티지를 먼저 살펴보면 두 단지의 입주 차이는
트리니원이 신설초를 대로로 횡단하는 것 외에 거의 없으며 상품 측면에서 연식과 커뮤니티 시설에서 트리니원이 우위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단 마감은 후분양을 하더라도 옵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아크로 리버파크와 원베일리를 평가해보면 두 단지의 입지 차이는 미미하고 상품 측면에서 원베일리가 좀 높게 평가됩니다. 특히 규모, 브랜드, 연식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레미안 트리니원의 가치는 23A평형 기준으로 퍼스티지의 103.4%, 아크로 리버파크의 103.9%, 원베일리의 99% 수준으로 추정 가능하며 현재 각 단지의 시세를 통해 역산해보면 퍼스티지 기준 26억 3억, 26억 3천, 아리파크 기준 27억, 원베일리 기준 28억 7천만원으로 평가되며 이를 평균해보면 기준층 기준 27억 3천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인 메이플자이가 평당 6,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 또는 조금 인상된 수준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실제 어떻게 산정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상한제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산정이 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평가 금액에 가산비를 더해서 산정합니다. 가산비 항목에는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운영비, 간선 설치비, 도시공원 조성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 건축비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서 산정합니다. 가산비는 구조 부분, 형태, 초고층, 주택 성능 등급, 소비자 만족도, 인텔리전트 설비 등이 가산비로 포함이 됩니다. 특히 작년에 테라스 타입을 더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 순위는 이런 가산비 항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전문 컨설팅사에 의뢰하고 심사도 받아야 확실히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세부 정보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통해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비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이플자이의 사례를 통해서 가산 비율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비부터 보겠습니다. 메이플자이의 토지비는 13억 5,200만원입니다. 대지지분 27.9제곱미터를 감안하면 제곱미터당 4,841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1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65.5%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시세는 3,206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의 정비 구역의 최초 면적은 15만 8,555.8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기부 체납 등을 제외한 실제 활용한 대지 면적은 11만 7,666.3제곱미터였습니다. 즉 부지 활용률은 정비구역 면적의 74.2%를 차지하는 거죠. 이런 부지 활용률을 감안했을 때의 단가를 역산해보면 4,32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조합에서 시유지 매입 등으로 쓴 556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담분을 감안한 단가를 계산해보면 4,368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 적용 단가는 4,841만원이기 때문에 토지 가산율은 110.8%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비 산정 내역을 보겠습니다. 건축비는 3억 8,933만 7천원이 적용이 됐는데요. 착공, 실착공은 22년 6월이었고 지상 면적은 83.7866제곱미터, 지하 면적은 61.0502제곱미터입니다.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이유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상과 지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187만 2천원이었고 지하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88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정 건축비는 1억 5,685만원이 되겠고요. 지하 면적은 5,372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보면 2억 1,0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한 3억 8,934만원을 비교해보면 가산율이 약 18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토지 가산율과 뒤에서 얘기한 건축비의 가산율을 가지고 트리니원의 상한제 분양 가격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비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300만원입니다. 여기 시세 반영률 65.5%를 반영하면 인정시세는 3,516만원이 되겠고요. 정비구역 면적이 11만 7,114제곱미터인데 실제 활용한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한 대지 면적은 9만 2,508제곱미터입니다. 부지 활용률이 79%란 뜻입니다. 그럼 이 활용률을 감안한 단가는 4,45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산율이 110.8%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산율을 적용해보면 실 적용 단가는 4,933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5구 A타입의 대지 지분을 예상해보면 28.94제곱미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걸 곱하게 되면 예상 토지가는 14억 3,489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다음 건축비를 보겠습니다. 착공은 작년 3월부터 시작했고요. 지상 면적은 78.26제곱미터, 지하 면적은 61.27제곱미터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지상 건축비가 203만 2천원이고요. 지하 건축비는 93만 3천원입니다. 따라서 산정 건축비는 1억 5,931만 3천원, 그리고 지하 건축비가 5,3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합쳐보면 2억 1,240만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185%를 곱하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예상 건축비는 3억 9,2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합쳐보면 18억 2,776만 1천원이 되겠고요. 평당가로 환산하면 7,72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풀옵션을 기준으로 한 2,200만원 정도를 가산하게 되면 18억 4,976만 1천원이 되고 이걸 평당가로 환산하면 7,81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분양하지 않고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공시지가 대비 내년 공시지가는 조금 오를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에 2,420만원이었는데 23년에 조금 떨어져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 이 금액을 반영하게 되면 예상 토지가는 15억 5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같다고 가정하게 되면 총 19억 31만원이 돼서 평균 평당 8,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풀옵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9억 2,231만원이 되겠고요. 평당가로 환산하면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분석한 가격 분석 내용과 비교해보면 풀옵션 기준으로 8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단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